안녕하세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입니다. 오늘은 2025년 상반기에 실시된 국민연금법 개정에 의한 재정 및 정책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18년 만에 모수개혁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개혁은 4가지 핵심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은 현재까지 9%로 유지되고 있으나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는 13%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목소득 대체율은 지난 2007년 실시된 2차 개혁으로 2008년 50%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8년부터는 40%에 도달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2026년부터 43%가 유지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도 지원 대상의 첫째 아를 포함하여 지원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역시 전체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네 번째 핵심 변화는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 개정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까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 개정의 효과를 연금 재정과 수급자의 수급 부담 구조라는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재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체 구축한 모형으로 재정 전망을 실시한 결과 법 개정 전에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재정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정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이 7년, 기금 소진 시점이 8년 연기되고 누적 적자액은 불변 가격 기준 1,675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자의 수급 부담 구조는 연금급여액 변화와 수익비 변화 2가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주요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경제활동기에 버는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이력 등에 근거하여 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때 가입자의 경제활동기 소득과 노후에 수급하는 연금급여 간의 관계를 보는 것이 소득대체율 개념이고 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받는 연금급여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 수익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이 있고 수익비는 연금재정의 건전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소득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등 급여 산식의 변화로 연금급여가 증액이 되면 본인의 소득 대체율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총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연금급여가 증액이 되면 수익비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받을 연금급여가 유지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면 수익비는 낮아지게 됩니다. 즉, 본인이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급여 총액이 현재 가치상 동일할 때 수익비가 1이 됩니다. 40년 가입 평균 소득자를 기준으로 이번 연금개혁에 따른 급여액 변동을 분석해보면 명목소득 대체율이 인상되어 급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급여액 증액 효과는 후세대일수록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 명목소득 대체율을 적용할 때 수급 시점이 아닌 가입 시점의 값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후세대로 갈수록 인상된 명목소득 대체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법 개정에 따른 급여 증가폭이 후세대로 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수익비의 경우에는 제도를 이전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개편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수익비가 1 이상으로 부담할 보험료 총액 대비 획득할 급여 총액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크레딧 제도의 강화로 인해 2026년 기준으로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의 월 연금 개시액이 약 1.4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출산 크레딧 대상자의 경우에도 월 연금 개시액이 3.5에서 4.3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금개혁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급여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국가 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여기에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IMF 등은 이 규모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 개정에 따른 연금부채 변화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연금부채는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현재 가치이며 여기서 미래에 누적될 수입의 현재 가치인 자산을 차감한 것이 미적립부채, 즉 미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부채를 추정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까지 생성된 기여금과 수급권뿐만 아니라 미래에 납부될 기여금과 그에 따른 미래 수급권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방집단 방식의 추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집단 방식으로 연금부채를 추정한 결과 법 개정 이후 미래에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 가치인 연금부채는 6,358조 원, 미래 급여 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 가치인 미적립 부채는 1,820조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미적립 부채보다 669조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개혁은 기금 소진 시점을 연기시키고 미적립 부채를 감소시키는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연금급여를 늘려 제도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6월 9일 발간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